이 노트북을 들고 카페나 혹은 출장을 가게 되었을 때 모니터 하나로 이 작업을 하면 사실 엄청 불편합니다. 저도 모니터 2대를 쓸 때는 잘 몰랐는데요. 카페에 가서 노트북 한 대로 자료를 편집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역체감이 정말 큽니다. 똑같은 작업을 하는데 너무 번거롭고요. 진짜 집에 이 아이패드 같은 태블릿 PC가 있다면 이 방법으로 아주 간편하게 듀얼 모니터로 사용을 한번 해보세요. 정말 편합니다. 진짜 편해요. 스페이스 데스크라는 이 무료 어플이 있습니다. 카페, 카공족 또는 외부에서 노트북으로 업무를 잠깐 하셔야 하는 분들은 정말 편하실 거예요. 노트북과 아이패드에 각각 이 어플을 설치한 후에 연결만 시켜주면 무선으로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인터넷 환경 때문에 유선 연결이 더 좋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스플래시톱이라는 어플이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사용을 해보세요. 상당히 괜찮고요. 간단하게 문서 작업을 보조하는 용도로 이 듀얼 모니터가 필요할 땐 이 정도만 해도 사실 충분합니다. 일단 써보시다가 좀 부족한데 더 좋은 어플 없나 싶을 땐 그때 유료 어플을 한번 사용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설치 방법은 아주 쉬우니까요. 지금 바로 이 앱스토어에 들어가서 다운을 받아서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바로 연결하니까 어때요? 정말 쉽죠? 만약 여러분이 집에서 혹시나 듀얼 모니터를 계획하고 계신다면 고려해야 할 몇 가지 팁이 있습니다. 특히 이 가로 듀얼 모니터를 구성해야 한다면 말이죠. 여기서 한번 팁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팁은요, 모니터 2개 모두 동일한 제품을 쓰는 게 좋긴 합니다. 사실 이 서브 모니터를 비싼 거 주고 사기엔 조금 애매하거든요. 저는 메인 모니터를 커브드 32인치를 쓰고요, 서브 모니터로 24인치 사이즈를 쓰고 있는데요. 화면 크기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 마우스를 이동할 때 진짜 조금 어색하긴 합니다. 둘째, 되도록이면 같은 해상도와 주사율을 쓰는 게 좋긴 하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이 메인 모니터는 QHD 화질의 165Hz 주사율인데 반해서 이 서브 모니터는 HD 화질의 144 주사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니터 색감도 조금 다르고 이 서브 모니터가 눈에 살짝 거슬리긴 합니다. 제가 전문적인 그래픽 작업이나 고사양 게임을 2개 모니터로 동시에 돌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웹문서나 마인드맵을 띄워주는 정도로만 쓰고 있어서 저는 그냥 써도 되겠더라고요. 물론 저도 서브 모니터를 새로 산다면 이 QHD 화질로 맞출 겁니다. 셋째, 이 모니터 끝에 베젤이라고 하죠. 이 얇을수록 가까이 붙이기가 편해서 좋습니다. 가로 세로 돌려서 이렇게 모니터를 쓸 때도 베젤이 얇으면 확실히 편해요. 심미적으로도 얇은 게 좋습니다. 보이시죠? 베젤이 두꺼우니까 거리감이 좀 있잖아요. 말 나온 김에 듀얼 모니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인간은 왜 듀얼 모니터를 쓸 때 편안함을 느낄까요? 써보니까 저도 편하긴 한데 왜 편한 걸까? 써보지 않은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사실 이게 진짜 편하거든요. 특히나 회사 생활하면서 모니터 한 개만 가지고 업무를 하는 건 효율 면에서 식사를 할 때 젓가락을 쓰지 말고 먹어 라는 느낌? 약간 그런 느낌. 모니터 3개는 저도 써봤는데 너무 어지럽더라고요. 모니터 1개를 쓸 때보다 확실히 모니터 2개를 쓸 때는 여러 개의 창을 넓은 공간에 띄우다 보니까 편하겠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이걸로는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실제로 다른 사람들도 그런가? 한번 찾아봤죠.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요. 존 패디 리서치 리포트에 따르면요, 모니터 1개로 작업할 때보다 42%의 생산성 향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진짠가? 게다가 듀얼 모니터를 써본 사람 중 92%가 싱글 모니터를 썼을 때보다 만족한다는 설문도 있었는데요. 아직 이 모니터 1개만 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면 이래서 사람들이 모니터 2개를 쓰는구나, 이래서 좋은 거구나 싶으실 거예요. 그럼 왜 효율이 좋아지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렇습니다. 사람의 뇌는 별것 아닌 것 같은 아주 단순해 보이는 작업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피로감을 느끼기 때문인데요. 이 뇌에 한정된 자원이 고갈되어서 수행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이야기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뇌가 회복할 시간을 주지 않고 복잡하고 집중적인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 인간은 당연히 인지적 피로를 겪습니다. 우리가 수학 문제를 쉬지 않고 푼다거나 머리를 많이 써야 하는 퍼즐 같은 거 풀 때 말이죠. 뭐 업무도 마찬가지겠지만요. 이건 뭐 우리 일상에서 흔히 겪는 머리가 지끈거리는 상황이니까 뭐 더 설명하지 않아도 충분히 아실 겁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아주 단순한 별거 아닌 행동만으로 지쳐버린다고? 뭐 조금 의아해 하실 수도 있어요. 이 1만 시간의 법칙으로 유명한 미국의 인지과학계의 거장 데니얼 레비티는 많은 정보가 넘쳐날 때 뇌는 지식을 쌓는 게 아니라 과부하 상태가 된다고 말합니다. 이 과부하 상태의 흔한 예시가 바로 스마트폰 사용이죠. 사실 스마트폰을 보는 게 별것 아닌 행동이잖아요. 그냥 열어서 보는 거니까.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흔히 우리는 이 여러 어플을 돌아가며 보거나 이 짧은 영상을 휙휙 넘기죠. 짧은 순간에 다양한 정보를 쉼없이 뇌에 노출시키는 행동을 우리는 매우 자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때 뇌는 여러 가지 정보를 한 번에 처리하게 되는데요. 이를 위해 뇌가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한다는 거죠. 모니터 한 개를 통해 이 두 가지 자료를 비교해야 하는 업무를 할 경우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두 개의 창을 계속 번갈아 가면서 자료를 봐야 하니까 말이에요. 우리 뇌의 전전두엽 피질에 신경세포 수백만 개는 쉬지 않고 환경을 감시하며 집중해야 할 일들을 골라내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모니터 한 개를 쓰게 되면 불필요하게 두 개의 창을 오가며 정보 과잉에 노출되면서 이 시스템의 과부하가 걸리게 되는 겁니다. 과부하가 걸리게 되면 뇌는 이른바 탈진 상태가 되면서 집중력뿐만 아니라 기억력까지 저하되는 게 가장 큰 문제죠. 또한 미국의 밴더빌트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요, 이런 의미 없는 멀티태스킹은 우리의 뇌의 피로도를 극도로 높여서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시키기 때문에 일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시 강조하면요, 이렇게 화면을 넘기면서 자료를 보는 이 단순한 작업이 우리 두뇌의 소중한 자원을 다 써버리게 만들고 결국 전두엽의 실행 기능이 떨어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래서 인스타나 릴스, 틱톡, 유튜브 쇼폼이 무서운 겁니다. 그럼 모니터 두 개를 쓰면 뭐가 달라지느냐? 첫 번째는요, 앞서 말씀드렸듯 화면의 공간이 확장되면서 두 가지 작업물에 대해서 비교를 할 때 피로도가 확연하게 줄어듭니다. 앞서 말씀드린 화면을 이리저리 스위칭하면서 숫자나 내용을 기억해가며 비교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바로 좌우에서 눈으로만 바로바로 확인하면 되는 거니까요. 메모지가 없는 상태에서 수화기 너머로 불러주는 이 전화번호를 기억해야 된다고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휴대폰 번호, 그 010을 제외하고 8자리가 안 헤어지잖아요. 그거 기억하려고 애쓰는 것보다 그냥 옆에 메모지와 펜이 있으면 그냥 쓱 쓰면 되는 거죠. 얼마나 편합니까? 두 번째, 이 복사 붙여넣기 할 때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자료를 취합해야 하는 경우엔 폴더 하나를 열어두고 거기에 자료를 복사 붙여넣어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메신저로 받든 아니면 아웃룩 메일로부터 파일을 내려받든요. 드래그를 해서 폴더에 그냥 던져버리는 게 가장 편하죠. 취합용 폴더를 하나 띄워두고 이런 작업을 하는 거 말이에요. 게다가 저는 엑셀을 띄워서 작업을 많이 하는 편인데요. 다른 동료의 작업물과 제 자료를 비교하면서 봐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럴 때 모니터가 한 개라면 창 크기를 반반으로 줄여서 모니터 하나에서만 봐야 하는데요. 이게 굉장히 불편합니다. 창 크기도 반반씩 딱 맞춰야 되고 아니면 이 얼트 탭으로 창을 바꿔가면서 데이터를 봐야 하죠. 아까처럼요. 그리고 여러 자료들을 취합해서 이 PPT 자료로 만들 때 정말 미칩니다. 모니터 두 개로 하면요, 하나에 이 엑셀 자료나 기타 뭐 참고 자료를 하나 띄워두고 다른 한쪽엔 빈 PPT를 띄워서 그리고 만들면 아주 쾌적한데 말이에요. 세 번째, 화상회의 할 때 아주 편하죠. 화상회의를 하다 보면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해야 하는 일이 굉장히 많은데요. 준비된 자료를 띄워두고 이야기를 하다가 중간에 뭐 자료를 찾아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때 듀얼 모니터라면 폴더 창을 한쪽에 띄워두고 찾으면 금방이거든요. 자료를 여러 개를 한쪽에 띄워두고 시작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모니터를 하나만 쓰는 경우엔요, 화면을 전환해서 찾다가 시간이 좀 흐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회의 준비 똑바로 안 해? 이런 얘기 듣죠. 마지막으로 이 게임할 때 요새는 디스코드를 열어 두시고 하는 분들이 많죠. 그게 아니더라도 뭐 공략을 찾아볼 때도 바로 눈만 돌려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편합니다. 근데 반대로 이 듀얼 모니터를 쓸 때 단점은 없냐? 아니요, 있습니다. 딴짓을 자꾸 하게 돼서 오히려 산만해진다는 의견도 있고요. 이게 아무래도 책상 공간을 굉장히 많이 차지합니다. 흔히들 쓰시는 책상의 가로 길이는 1.2m 정도인데요. 메인 모니터를 32인치 정도 쓰는 분들이라면 옆에 24인치 모니터를 두면 공간이 거의 없을 거예요. 이 뒤에 보시는 제가 쓰고 있는 이 가로 길이 1.8m 책상을 저는 쓰고 있는데요. 모니터를 32인치와 24인치 두 개를 놓고 보니까 좌우 공간이 거의 1m를 잡아먹더라고요. 공간이 너무 좁다고 느낀다면 뭐 대안이 있습니다. 모니터를 위아래로 쓰는 거예요. 노트북을 쓰시는 경우엔 이렇게 아래에 두고 윈도우 탭에 가서 모니터 설정을 위아래로 이렇게 나눠서 쓰면 되는 거죠. 굉장히 간단하죠. 노트북이 아닌 일반 모니터 2대일 경우에 이 모니터 암으로 위아래 세팅이 가능합니다. 이렇게요. 생산성을 위한 세팅을 위해서 어떤 장비가 필요하냐라고 저한테 물었을 때 저는 마우스나 키보드, 이 향상된 PC 또는 노트북 성능이 아니라요. 제일 먼저 꼽는 건 듀얼 모니터입니다. 이제는 왜 좋은지 충분히 설명이 되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데스크라는 이 작은 공간, 뭐랄까, 저의 삶을 성장시켜 가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찌 보면 어린 시절 학생 때부터 일과의 시작 그리고 마지막을 늘 함께 하는 공간이잖아요. 뭔가를 배우고 즐기기 위해 계속 앉아 있어 왔으니까요. 이 저만의 작은 성장을 위한 공간이라는 거죠. 그게 이 공간이 저에게 주는 가장 큰 의미입니다. 자, 오늘은 이 듀얼 모니터를 쓰는 이점이 무엇인지 잘 알게 되셨을 거예요. 자신만의 성장을 위해 작은 공간을 필요로 하고 최고의 효율을 위해 모니터 2개를 세팅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렸죠. 여러분은 최고의 시간을 보내야 하잖아요. 하루는 너무 짧으니까요. 진짜 너무 짧습니다. 만약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이 이 채널을 시청해 주시는 시간이 하루의 가장 의미 있는 시간 중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